안녕하세요 여러분, 셰무아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155쪽 단팥빵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빵이에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156쪽 위에서부터. 발효빵 유튜브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익숙한, 발효빵 진짜 닮은 게 많거든요. 강약분 위에 설탕, 소금, 인스턴트 라이스 따로 놓으시고 섞은 뒤에 늘 흐름 자체가 이제 섞으면 이게 상태 자체가 일정해지잖아요. 전체적인 텍스처가. 여기에다가 이 액체 넣었는데 생크림하고 그거거든요. 저기 뭐죠? 우유인데 늘 질문하실 거예요. 생크림 대신 휘핑크림 써도 돼요? 생크림 대신에 뭐 대체도 돼요? 하실 건데 생크림이 그 진한 맛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물성 생크림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자꾸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제가 제안드리는 재료로 다 해보신 뒤에 대체 같은 거 해보실 거를 늘 추천을 드리고요. 흐름 자체가 가루 다음에 이런 액체 성분 다음에 항상 유지잖아요. 뭐 저기 버터나 포도씨유 이런 건데 이 레시피 자체는 버터하고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 대신에 생크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생크림을 대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죽 자체는 다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섞였으면 이제 손으로 칠할 차례죠. 항상 20분 손반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20분이 시간만 20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힘으로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시간을 1시간 공부해도 효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20분을 할 거면 일정한 힘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볼 가장자리하고 아래쪽 훑어가시면서 작업대에서 반죽을 칠할 건데 항상 이렇게 한 덩이로 만든 뒤에 날가루가 안 보여야 돼요. 본반죽에다 합쳐진 뒤에 작업대에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 써놨는데 이 책 자체에도 카스타드 크림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보시고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안에 단팥 앙금 빼고 다른 크림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가루가 안 보여서 보울에서 뺐고요. 늘 반죽하는 방법 자체는 동일해요. 이렇게 해서 내치고 반잡고 내치고 반잡고. 강력분이 오랜만에 300g이다 보니까 덩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평소에는 진반죽 할 때는 제가 아예 덧가루 옆에 두고 엄청 뿌리면서 작업을 해요. 절대 과하게는 아니지만 반죽이 질어서 막 우왕좌왕하진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처음 빵을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루기 쉬운 정도의 질감의 반죽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내쳐주세요. 처음 질감하고 이따 질감을 비교를 하실 수 있게끔 지금 굉장히 얼룩덜룩한 이런 느낌이죠. 화면에 잘 보이나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죽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평소 같으면 한 손으로 하실 거를 이게 보통보다 조금 분량이 커요. 제 책에 등장하는 반죽 중에 용량이 큰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한 손으로 하기 버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해서 밀고 계속 반죽 자체에 탄력을 주는 거를 깜빡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밀면서 반죽 하나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생크림을 휘핑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냉동했던 걸 쓰시면 안 되지만 이 책의 생크림 식빵이나 이런 단팥빵 같은 경우에는 냉동했던 생크림을 해동했다 쓰셔도 돼요. 단지 그게 실온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생크림 남은 거 버리지 마시고 꼭 이런 빵들 만드실 때 생크림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해결을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냉동고에 있더라도 한 2주 이상은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맨날 영상 진행할 때 이 손으로 버튼 눌러야 되니까 한 손으로 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큰 반죽이 마침 있으니까 양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손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20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반죽을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를
아마 20분 손반죽을 하실 때마다 느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죽을 둥글려서 1차 발효를 할 거고요. 항상 1차 발효 말씀드릴 때 냉장 발효도 제안을 드리는데, 냉장 발효를 하면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이 되기 때문에 맛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책 32쪽에 더 소개를 드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볼에다가 담고 비닐을 덮을 거니까 들어붙지 않게 덧가루 살짝 해주시고요. 그리고 냉장 발효 할 때마다 질문 주시는 게 1차 발효 시간이 어떤 거는 막 30분이고 어떤 거는 1시간이고 그래서 걱정하시는데, 냉장고에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발효가 굉장히 천천히 되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이라는 것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1차 발효 끝났으니까 반죽 상태 한번 보고 분할할 거고요. 혹시 냉장 발효 하셨던 분들은 1시간 정도 실온에 둬서 완전히 냉기 빼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구멍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볼에서 빼서 5등분을 할 거예요. 항상 등분하실 때도 큰 덩이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해놓고 그걸 하시는 게 좋거든요. 다시 가감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홀수 등분을 하실 때는 이렇게 4개로 하시고 나머지에서 조금씩 떼서 마지막 5번째 반죽을 하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처음부터 막 5등분 나누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2덩이를 할 동안 나머지는 비닐에다가 덮어두고요. 이렇게 손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하실 분은 이렇게 해서 둥글려 주세요. 자, 둥글리셨으면 살짝 덧가루 뿌려서 15분 정도 휴지하겠습니다. 서로 반죽 너무 들어붙지 않게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덮어놔주세요. 휴지가 끝난 반죽에 필링을 채울 텐데요. 이런 필링은 숟갈로 떠서 넣으셔도 되지만 이런 짤주머니에서 쭉 짜시면 그게 또 편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필링 넣는 빵은 필링 넣을 때 기분이 가장 이제 행복하죠. 이렇게 해서 들어붙지 않도록 살짝 누르신 뒤에, 아마 집에서 빵이 아니더라도 뭐 만두나 이런 거 만들어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채워가지고, 이런 빵들이 여밈새를 잘 여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기가 별로 없는 필링이라서 별로 여미는 게 버겁지 않은데, 물기가 많으면 여밈새에 물기가 다 묻어서 막 다 틀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안 풀리도록 딱 거꾸로 해서 오븐팬에 얹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렇게 절대로 풀리지 않게 여미셔가지고, 저희 단팥빵은 조금 납작하잖아요. 가위집도 넣을 거기 때문에 살짝 가볍게, 전체적으로 이 퍼지는 비율이 일정해야 되니까 요렇게 모양을 잡으셔서 오븐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자체가 막 들어붙는 재질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살짝만 덧가루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2차 발효 할 거고요. 모양은 최대한 원으로 납작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40분 뒤에 보겠습니다. 덧가루 살짝 묻혀서 눌러봤더니 그대로 있으니까 2차 발효 끝났고, 이제 모양 꾸며가지고 저희 구울 거고요. 다른 빵보다 계란물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전면 자체가 워낙 납작한 데다가 저희가 그 단팥빵은 그 반들반들한 갈색이 되게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붓을 좀 좋고 부드러운 걸 써주시면 돼요. 부드럽다는 게 이렇게 해서 반죽 자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최대한 골고루 매끄럽게 발리는 걸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붓도 끓는 물에 소독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말리고 관리를 잘 하셔야 계란 이런 비린내 같은 게 나질 않아요. 그리고 계란 붓이랑 버터 붓은 꼭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책에는 2가지 모습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아랫부분까지 잘 훑어주시고요. 깨를 가운데 뿌리는 게 단팥빵의 매력이잖아요. 매력인데 그냥 뿌리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런 툴이 있으면 더 예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뭐 자연스럽게 되지만, 혹시 뭐 이렇게 하신다면
좀 더 가운데로 몰리겠죠. 책에도 요거는 소개를 드려놨는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설명글은 따로 쓰질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가위집을 넣으실 분은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 윗부분이 똑같이 잘려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가운데까지 그걸 칼집을 내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고요. 가위집은 4개 하셔도 되고 5개 하셔도 되지만 뭔가 5개를 하는 게 좀 더 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통하게 잘 부풀고 있고요. 이런 필링 있는 빵들이 더 먹음직스러운 그런 건 확실히 벌써부터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12분 굽는 동안 6, 7분 정도 지나면 pan 빼서 반대로 돌려주시고요. 네, 그 색깔이 되게 노랗게 예쁘게 변할 거예요. 네, 오늘 단팥빵 만들어 봤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시피예요. 맨날 자기 레시피인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러죠. 이게 빵 반죽 자체가 굉장히 다루기도 쉬울 뿐더러 만능 반죽처럼 어떤 필링을 넣어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반죽이 어떤 거는 막 반죽 자체가 풍미가 너무 세다든지 이러면 안에 필링 넣기가 꺼려질 때가 있을 텐데, 이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스타드 크림이나 뭐 누텔라나 땅콩버터나 사실 스프레드 그런 병 제품들을 사도 저희가 딱히 막 매일매일 쓰진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빵에 넣으시면 괜찮고, 빵 안에 너무 많이 넣기가 좀 그러시면 조금 정말 한 티스푼 정도만 넣으셔도 이게 넓어지니까 표면적이.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깨는 까만색이 확실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깨는 한번 볶아서 써주시고, 그 다음 아마 제 책 전체에서 깨가 토핑으로 올라가는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위집 안 내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색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다른 거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맛있으려고 먹는 빵이다 보니까 강력분 분량에서 다른 걸로는 그걸 대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강력분 해줬으면 좋겠고요. 파당금은 제가 첫 번째 책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설탕을 넣지 않는 파당금 레시피를 해놨으니까 활용을 해서 쓰시고요. 아마 네이버에 무슨 밥솥으로 파당금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한국 제과 디저트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댓글로 들었거든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 방법도 되게 쉽다고 들었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계란칠 하실 때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차 발효할 때 제가 항상 냉장 발효도 같이 안내를 드리잖아요. 왜냐면 사실 빵 만들기라는 게 거의 한 2시간 이상 잡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에 막 그렇게 있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분들이 그 다음날 맛있게 먹고 싶은데 하시잖아요. 그러면 1차 반죽 과정 똑같이 하시고 156조 윗부분을 하시고 1차 발효를 실온 50분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8시간 이상 하룻밤 두셨다가 1시간 꺼내서 냉기 빼고 바로 휴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빵 맛도 더 좋기 때문에 아마 덜 버거우실 거고, 그 다음에 2차 발효도 냉장 발효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2차 발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팬째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으실 뿐더러 괜히 그러다가 빵 모양 흐트러지고 이런 게 저는 좀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1차 발효는 보울 안에 담아서 하면 되니까 만만하잖아요. 공간도 작게 차지하고. 그래서 1차 발효를 냉장하는 걸 그렇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추천을 드려요. 근데 굳이 1차 발효도 냉장 발효를 하고 싶으시다, 2차도 하고 싶으시다 하면 하셔도 돼요. 네, 그러시고요. 그리고 2차 발효를 혹시 냉장 발효 하실 분들도 똑같이 하셔서 1시간 냉기 빼고 덧가루 찍으셔가지고 이제 발효 상태 확인하고 이렇게 똑같이 계란칠하고 하시면 되고요. 부 다루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정말 이 계란 비린내나는 게 사람이 정신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쓰시고 바로 뜨거운 물에 소독하시고 완전히 말려서 이렇게 걸어서 보관해주시고 물기 다 빠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가 또 있어요. 팥 앙금만 넣기 그러신 분들은 팥 앙금을 만드신 거에다가 저희 이제 살짝 볶은 견과류를 같이 넣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땅콩 분태 이런 거 괜찮고요. 호두도 괜찮고요. 그래서 팥 앙금이
200g에 5개니까 하나에 40g씩 들어가는데 40g에 견과류 한 뭐 10g 정도 넣으시면 아마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고, 깨가 아니라 여기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빵집에서 호두 반태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굽고 이런 것도. 아무튼 책에 있는 기본 레시피로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고 완전 다른 빵인 것처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길게 성형을 하실 분들은 필링을 넣고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필링 자체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필링 넣고 찝어서 반대로 하시고 위에 칼집을 내보셔도 되고, 가위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응용 방법을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다음에는 다쿠아즈 방송을 할 거예요. 단팥빵이랑 다쿠아즈는 완전 다른 항목이지만 둘 다 같은 책에 있으니까 방송 재미나게 봐주시고 해보시고 뭐가 안 됐다 어렵다 하시는 거 코멘트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단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안에 안골을 조금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게 통밥 같은 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